자, 정적분 파트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이 정적분 파트 전에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이 고등학교 미분적분 파트가 좀 많이 쉬워지게 되면서 이 정적분 파트가 특히 이제 좀 많이 내용이 생략되는데, 우선 수열의 극한을 이제 뒤쪽으로 미적분으로 미루게 되면서 정적분 정의대로, 원래 정의대로 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정의를 했던데, 아무튼 간에 그래도 기본적인 아이디어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정적분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는 설명하고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동전으로 탑을 쌓았다 해봅시다. 아이고 왜 이래. 동전으로 탑을 쌓았다 해봅시다. 탑을 쌓았는데 내가 요런 모양으로 탑을 쌓았어. 요런 모양 탑을 쌓았어. 이것에 대한 부피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지금 이 모양으로는 부피를 못 구하겠다. 맞죠?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면 부피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부피를 구할 수 있을까? 그래,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옆으로 톡톡톡톡 치다 보면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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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요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다, 맞죠? 그래서, 이게 잘 동전들을 정리해서 다독거려서 잘 정리하면, 원기둥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원기둥 형태에서는 반지름과 높이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부피를 구하는 방식, 이 아이디어를 카발리에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발리에리. 아이고. 그래서 카발리에리의 원리라고 말하는데,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넓이가 있을 때, 요런 모양의 이런 모양의 삼각형이 있고, 요런 모양의 삼각형이 있을 때, 우리가 높이가 똑같으면, 높이와 밑변의 길이가 똑같으면 이 두 삼각형의 넓이는 똑같다. 맞죠? 밑변과 높이가 똑같으면 두 삼각형이 똑같은데, 이때 여기 단면의 길이와 여기 단면의 길이가 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보통 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영역이 똑같을 때 대응되는 길이가 똑같다면 넓이도 똑같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는 높이가 똑같을 때 대응되는 넓이가 동일하다면, 각각에 대해서 대응되는 넓이가 동일하다면 부피가 동일하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말 제대로 하고 있나 모르겠네. 좀 적당히 알아들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아이디어를 볼 수 있는 게, 이런 카발리에르의 원리도 있지만은 여기서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그렇지. 아마 이런 얘기도 분명히 하는 애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 동전 하나의 부피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동전 하나의 이 부피는 반지름 쉽게 구할 수 있고 높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몇 개 쌓였는지만 안다면 부피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맞죠? 이게 구분 구조법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도형 전체의 형태로 본다면 내가 이 도형의 부피를 구하기 어렵겠지만, 이 도형을 잘라서 내가 알기 쉬운 도형으로 만들어서 이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할 수 있다면 전체의 넓이나 부피는 이것들을 더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구조법을 통해서 이제 이 구분구조법에 대해서 본다면, 사실 동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칸이 딱딱딱 나눠져 있어서 사실 보면 여기 나눠져 있겠지만, 층이 나눠져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그냥 형태의 이런 형태라면 내가 원하는, 딱 잘랐을 때 원하는 이런 형태가 안 나오겠다. 맞죠? 딱 정확하게 원기둥 형태가 안 나오겠다. 맞죠? 그러면 이런 원기둥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 높이를 0에 가깝게 극한을 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자르는 개수를 무한계로 늘려버린다면 얘는 한없이 작아지면서 무한의 개념에 가면서 원기둥 형태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간단하게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마시고 혹시 관심 있으면 찾아보고 자기 혼자서 좀 연구해 보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면 얼마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내가 이 극한의 개념을 이용해서 원래 구할 수 없었던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고, 이 아이디어를 조금 더 발전시킨 게 이제 정적분. 발전시켰다기보다는 확장시켰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더 확장시킨 형태가 정적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분구적법과 차이를 본다면, 구분구적법이 순수하게 넓이와 부피에 대해서 다룬다면 정적분은 나중에 착각할 것 같아서 미리 말해주는데 꼭 넓이의 개념이나 꼭 부피의 개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정적분의 정의 자체로만 본다면 음의 개념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실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 개념이라서 추가 설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구분구적법과 차이가 있고 이 정적분이란 것 자체는 함수를 이용해서 다루는 구조다 보니까 음의 개념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또 잠깐 생각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넓이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정적분을 어떻게 정의할까? 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 한번 봅시다. 내가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 라고 주어져 있다. 얘의 부정적분을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 앞에서 어떻게 했죠 이제? 얘의 부정적분이니까 fx의 부정적분 인테그랄, 그리고 어떤 문자에 대한, 여기서 문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실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x라는 문자에 대해서니까 dx까지 붙여주면 됩니다. 맞죠? 이거 어떻게 구해요? 되지도 않는 이상한 공식 외우지 말고 어떻게 알아? 얘가 원래 미분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찾아보라, 확인해보라 했던, 맞죠? 미분에 대해서 본다면 더하기 빼기가 각각 분리해서 미분 가능했으니까 적분할 때도, 부정적분할 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와 얘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3x제곱 뭘 미분하면? x3제곱 미분하면 되겠다. 6x x니까 x제곱일 거고, 얘 2x제곱 미분하면 2x 나오니까 앞에 3이 있어야지 6x가 되겠다. 맞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5x. 그리고 여기서 사실 원래 미분하는 과정에서 상수항 같은 경우에는 미분하면 전부 다 0이 되기 때문에 원래라면 여기 1이 붙어 있어도 되고 2가 붙어 있어도 되고 사실 안 붙어 있어도 되고 1억이 붙어 있어도 된다. 맞죠? 이 무수히 많은 값들을 전부 다 하나로 표현해 주는 게 뭐다? 적분상수 C였다. 맞죠? 그래서 적분상수 C까지 더해주면 되겠다 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봅시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물어봅시다. 방금 했던 함수, 자, 어이구, 날라가 버린, 그냥 갑시다. 방금 했던 함수, 얘를 fx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gx를, 얘랑, 어떻게 하는 거야? 붙이는 거. 됐다. 여기에다가 1억만큼 더해져 있는 값이라 해봅시다. 이 f라는 함수와 라지 f라는 함수와 라지 g 함수는 원래 함수 fx의 부정적분들이다. 맞죠? 얘도 라지 fx도 부정적분, 라지 gx도 부정적분인데, 이걸 한번 봅시다. f2 마이너스 f1. 이 값은 어떻게 될까? 라지 fx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지? 계산됐나? 10 나온다. 맞지? 그리고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빼면 11 이렇게 나온다 맞지? 근데 라지 G2 마이너스 라지 G1 얘는 어떻게 될까? 봅시다. 자, 여기서 이 부분만 보면 얘는 10 플러스 1억이다 맞지? 그리고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 거야? G1 하면 역시나 마이너스 1 플러스 1억이다. 사실 이 형태만 봐도 알겠지만은 이 뒤에 붙어있는 상수항의 값은 서로 간에 빼는 순간에 서로 상쇄되는 구조가 되겠다 맞지? 서로 소거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얼마 나와? 여기도 똑같이 11 나올 거다. 내가 라지 fx나 라지 gx 형태가 아니라 다른 임의의 원래 fx의 부정적분을 잡아오더라도 서로를 빼면 상수항들은 서로 소거된다는 걸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임의의 부정적분에서 구분 두지 않고 내가 서로 교차하면서 빼면 안 되겠지만은 같은 부정적분에 대해서는 서로 빼면 같은 값을 넣어서 서로 빼면 뭐가 된다? 항상 결과물이 똑같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 이제 우리 이제 정적분 정의해 볼 건데 다시 말하지만은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으로 정적분이 정의되다 보니까 원래 정의랑은 좀 다릅니다. 원래 정의랑은 좀 다르고 그게 관심 있으면 한번 자기가 찾아보고 앞에서 말했던 카발리에리의 원리, 구분구조법의 개념, 그리고 정적분 이렇게 타고 올라오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수열의 극한을 안 배웠다 보니까 급수를 안 배웠다 보니까 뭐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수까지 자기가 공부를 하고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한다면 공부하면서 모르는 거 뭐 질문해 좋으니까 한번 직접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정적분을 정의할 건데 우선 이 기호를 통해서 정의하겠습니다.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fx의 a부터 b까지에 대한 정적분. 근데 어떤 문자에 대해서? 이 적분 자체가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의 정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사실 이렇게 표현할 건데 얘는 이제 중간에 도입 아니 중간에 계산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fx의 임의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 임의의 한 부정적분입니다. 부정적분 두 개 섞으면 안 돼요. 계산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했듯이 F2에서 F1 빼거나 G2에서 G1을 빼야 되는데 F2에서 G1을 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한 부정적분 라지 fx에 대해서 B, A 이렇게 표현해주고 얘 의미는 뭐냐? F, B에서 F, A를 빼라 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값, 이 값을 이 정적분에 대한 결과물 값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여기 전제 조건 자체가 A, B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AB를 포함하는 구간입니다. 무슨 말이냐? 얘가 아니라 얘는 AB 포함 안 하잖아요. 맞죠? AB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근데 얘를 딱히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딱히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함수들이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실수 전구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딱히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지금은. 하지만 그래도 기본 전제 조건이 어쨌든 간에 이 구간을 포함한 연속인 구간 안에서 우리가 이 정적분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 정도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얘의 의미는 어쨌든 간에 그냥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우선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문제 1번에 이것들 보면 A부터 A까지 즉 구간이 0일 때에 대해서는 정적분의 값이 0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A에서 B까지 그리고 B에서 A까지 즉 구간의 방향이 구간에 대해서 A에서 B까지 볼 때랑 B에서 A까지 볼 때랑 서로 값이 반대가 된다는 거
뭐 사실 정의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배운 정의를 생각해 본다면 좀 당연한 내용이게 되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은 다음에 한 번 더 정리해 주겠습니다. 사실 수업 한 반은 이제 좀 설명을 해줬는데, 추가 설명을 해줬는데, 지금 이것까지 다 설명하려면 좀 더 힘들기도 하고 내가 아무튼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정적분 정의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예제 1번 한번 봅시다. 예제 1번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dx 이거 갖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원래 구하는 거 이미 한 부정적분 fx로 줄 거고, 이 fx에 3 집어넣고 1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안 구해놓고 하다 보면, 암산으로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해서, 이거를 좀 적어둡시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이거 부정적분 구하면 되겠다, 맞죠? 부정적분 어떻게 돼요?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한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1억 붙어 있어 상관없어요, 맞죠? 1억 붙여놓고 해봅시다. 자,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9 마이너스 9 플러스 1억. 이런 거 할 때도 암산 너무 막 하지 말고, 자기가 익숙해져서 암산 쉽게 하면 돼도, 쉽게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처음 배운 개념에 대해서 막 적용할 때 암산을 너무 위주로 하다 보면은 계산 실수를 하고 또 흥미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답을 계속 틀리다 보면은, 이왕이면 그냥 제대로 풀이 과정 적읍시다.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억.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역시 1억은 1억끼리 소거된다, 맞죠? 얘는 0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3분의 2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 내가 이불로 이렇게 했는데 해보면서 느꼈죠? 뭘 느꼈어요? 여기 1억 넣어봐야 의미 없다. 그러면 뭐가 제일 편하다? 그냥 상수항 0인 게 계산하기 제일 편할 거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0만 들어가야 되냐? 꼭 그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중에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정적분이 무조건 상수항이 0인 것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뭐 그게 크게 계산에 의미가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꼭 그런 건 안다라는 걸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줄 테니까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까지 남은 시간 풀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 지금 영상 말고 우리 그 뭐지 저기 그 뭐지 유프리즘 거기 쌤 대기하고 있을 거니까 거기에